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마켓을 보자마자 빠른 추세의 판단과 그리고 정교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 중 하나는 추세는 잘 보는데 타점을 놓쳐서 되돌림에 당하고, 반대로 되돌림을 잘 보는데 추세를 잘못 봐서 크게 당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나스닥뿐 아니라 주식이나 타 선물 종목들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쉽지만 간단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트레이딩 멘토 함원장입니다. 실제 300만원을 4억 5천만원까지 불린 실계좌 인증 영상이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선물이나 급등주처럼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은 수익을 잘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품들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높은 만큼 리턴도 크기 때문에 최대한 회전율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추세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기법은 오로지 5분봉만 보고 추세를 파악할 것이기 때문에 5분봉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의 지표는 이동평균선이나 볼린저 밴드 등 여러 지표들이 있겠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추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일목균형표를 활용하여 추세를 파악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서 캔들과 기준선이 움직이는 구간은 기본 베이스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로만 활용할 것이고, 캔들과 기준선이 구름대 아래에서 움직이면 기본 베이스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수치는 기본값인 9, 26, 52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므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추세를 파악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파악할 차례입니다. 눌림목은 RSI를 활용한 방법이나 스토캐스틱을 활용한 방법이 널리 쓰이지만 이런 보조지표를 뛰어넘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정교한 지표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물론 자전거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선물 거래에서 거래량은 속이기 힘든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세가 변곡점을 만들든 기존 추세를 확장하든 모든 파동은 수축과 발산이라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세를 잡고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추세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그 추세에 맞게 수축한 파동을 찾고 추세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직전 단계에서의 타점을 잡는 것이죠. 그 패턴을 우리는 거래량의 삽모양 패턴과 음통의 삽모양 패턴을 동시에 일치되는 구간을 찾음으로써 힘이 응축하는 구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실전 종목을 적용을 하기 전에 우선 지표를 여러분들 총 3가지를 처음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량, 요거는 이제 기본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캔들 바디 사이즈라고 하는 지표인데, 이 3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자, 일단 일목균형 먼저 추가를 할 건데, 일목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영어로 이치라고 딱 입력해 주시면은 이렇게 일목구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 지표인데, 자, 거래량 지표 같은 경우 볼륨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거래량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거래량 지표도 똑같이 추가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할 것이 바로 이제 캔들 바디 사이즈입니다. 자, 그러면 3가지의 지표가 모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추세를 먼저 파악할 거냐면 정말 간단해요. 일단은 구름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그리고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눌림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럼 눌림목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가 좋아야 되냐면은 확률도 확률이지만 이 손익비가 좋아야 돼요.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름대 아랫부분을 터치하는 자리. 그죠? 구름대 아랫부분을 터치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이제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서 응축했다가 발산,
응축했다가 발산, 응축했다가 발산. 이런 그림의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구름대에 닿았다고 했을 때 무조건 바로 매수를 들어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올라가는 추세에 눌림목을 잡으려면은 반드시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는 걸 찾아야 됩니다.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는 걸 어떻게 찾냐면 떨어지는데 연속으로 캔들이 3개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3 모양의 거래량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캔들 바디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 모양의 패턴이 2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자리를 찾습니다. 2개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가 현재 이런 자리 같은 경우도 물론 들어가 볼 수 있겠지만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를 터치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자, 구름대를 아예 터치를 하거나 아예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거래량 패턴을 봤을 때 요게 바로 이제 매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는 이 거래량이 3모양이 나왔지만은 이 몸통이 점점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걸리는 거예요. 수익이 납니다. 거래량 패턴만 봐도 수익이 나지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3모양의 패턴이 나와주면 그런 자리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또 찾아볼게요. 무조건 거래량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일단은 구름대를 한번 터치를 했고요. 자, 그리고 3모양의 패턴이 여기 한번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치가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의 부분이 바로 이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잠재적인 저항선, 여기가 바로 수요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딱 돌파했을 때 매수를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0틱 정도 익절을 하고 손절로 30틱 정도 익절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우선 잘 올라가다가 약간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3모양이죠. 잘 올라가서 나는 여기서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는 부분을 찾고 들어갔는데, 약간 올라가다가 역설적에도 지금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전빵으로 여기서 우선 먼저 약간 본절이든 약손절이든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상승 추세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다시 추세가 떨어졌을 때 이 부분에서 상승 추세인 걸 확인을 하고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도 되겠죠. 지금 보니까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3모양의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통도 3모양 패턴이 또 나왔죠. 이렇게 일치가 되는 자리, 즉 내가 여기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단 본절을 치고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들어갔으면 수익이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하겠죠. 70틱 이상. 자,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진입한 방향대로 무조건 계속 수익을 내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손익비가 좋은 자리여야 되고, 손익비가 좋으면서 이렇게 중간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만 구름대보다 한창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확률은 괜찮을 수 있어요. 어차피 기법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이 손익비가 좋지가 않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 함은 바로 이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자, 구름대를 계속 터치를 하죠. 여기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매산, 음봉 매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캔들 패턴도 음봉 매산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고가를 체크를 해서 돌파가 나왔을 때 이 시점에 우리는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8시 15분이네요. 이때 들어갔다면 지금 홀딩 했었으면 대략 한 22틱 정도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익절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포인트가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는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일목균형표 위에서 형성이 됐죠. 자, 그럼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물론 이런 자리도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안정적인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구름대를 터치했을 때 어떤 패턴이 나와줘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매산형 패턴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도 물론 구름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여기는 산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산이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3모양의 패턴, 여기도 이런 식으로 3모양의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의 고가가 단기 매물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상승으로 돌파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추세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 같은 경우가 물론 정말 세게 움직일 때는 뭐 구름대를 아예 터치를 안 하고 뭐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구름대에 닿아야지만 매수로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연두 색깔 선 있죠? 이게 연두 색깔이 바로 후행 스팬인데 이 후행 스팬은 후행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후행 스팬이에요. 26일 전의 캔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미래의 움직임입니다. 미래의 움직임이고 요게 과거의 움직임이라면 이 미래의 움직임이 과거에 움직였던 차트의 캔들 요거를 터치를 하면 요게 이제 눌림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줬고 여기로 조정을 줬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조정이 정말 찐 조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부터 과거로 26캔들 이상 돌려보면 됩니다. 자, 26캔들 이상. 근데 26캔들 이상 돌려보니까 바로 어느 자리가 출현이 되게 되냐면 바로 이 자리가 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후행 스팬은 주가보다 위에 있죠. 그럼 여기는 눌림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 있죠. 첫 번째랑 두 번째 눌림목.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눌림목 첫 번째가 발생했을 때부터 26캔들 전으로 돌려보면 자, 여기죠. 아직까지는 주가보다 위에 있으니까 애매한데 그 뒤로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자, 딱 26캔들 대응하죠. 근데 현재 주가보다 이렇게 아래쪽을 살짝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만 하면 눌림목의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는 무슨 패턴을 찾아본다? 바로 이제 매산 형태의 패턴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산 모양의 패턴이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산 모양의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의 고가를 딱 체크했을 때 여기가 딱 돌파가 나와주면은 바로 이 자리가 본격적인 매수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거의 한 80티 이상 올라갔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일이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약간 리스크가 좀 있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정말 찐 조정이냐. 26캔들 돌려보세요. 아직까지 주가보다 위에 있죠. 그럼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살짝 내려왔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보다 살짝 아래에 있죠. 그럼 이거는 조정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매수를 들어간다면 이 부분에서 무슨 패턴을 찾아야 돼요? 거래량 3모양 패턴, 캔들 마리 사이즈 3모양 패턴. 이 두 개가 일치가 되면은 일정 부분 조정이 완료가 됐다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딱 돌파했을 때가 바로 여기죠. 요 캔들 기준으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가다가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게 이렇게 또 상승 힘이 약해지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상승형 매산, 상승형 캔들 매산. 그러면 이 부분이 깨지면 여기서 이제 본절을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제 변곡점을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입절을 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락 추세가 나왔었는데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때는 아시아 시장이라 조금 움직임이 좀 부산스럽긴 한데 그럼 이거는 이제 구름대보다 아래에 차트가 움직여 있으니까 우리는 양봉 형태의 산을 찾으면 돼요. 자, 양봉 형태의 산이 거래량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캔들 바디 사이즈까지 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거래량 패턴이 나왔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래량 패턴만 나온 거지 이 캔들 바디 사이즈가 거래량 패턴이 산 모양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증가했죠. 이거 이렇게 나와요.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배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거래량 패턴 이렇게 됐는데 캔들 바디 사이즈만 이렇게 됐죠. 그래서 두 개가 달라요. 이런 거는 배제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자리예요. 자, 똑같아요. 모양이 아예 똑같아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이렇게 연속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 걸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의 저가를 체크하고 이 자리가 뚫리는 이 자리가 바로 이제 매도를 진입할 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한번 되돌렸지만 추세가 20티 정도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세가 바뀌었죠. 자, 그리고 바뀔 때도 항상 이렇게 시그널을 줍니다. 자, 이것도 이제 왜 바뀌었는지 아실 거예요. 자, 하락하는 힘이 약해졌죠. 자, 하락형 음봉 매산, 여기도 하락형 캔들 음봉 매산. 이 부분의 고가를 돌파하니까 추세가 또 이렇게 반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일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매산이 되고 여기가 뚫리지 않으면은 추세가 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조정 구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구름대를 한번 터치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패턴이 나왔냐면은 이렇게 캔들 바디 사이즈랑 몸통 사이즈 이거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똑같죠.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추세가 떨어져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 아래에서 움직였지만 바로 뒤에 어떤 패턴이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다시 매산이 한번 더 나왔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힘이 또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하락하는 힘이 약해지는 패턴이 나옴으로써 추세가 이렇게 반전된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손절하고 나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내가 포지션 스위칭을 했다면 추세는 이렇게 급등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가 되는 거겠죠. 자, 구름대를 이렇게 터치하고 아니면 이런 자리, 거래량 패턴과 캔들 패턴이 일치가 되는 자리, 이런 것만 찾아보세요.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그럼 이 부분의 고가를 체크하고 뚫리면 이 자리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수익으로 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구름대를 터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구름대를 터치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 충분히 조정을 줬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름대를 터치했던 어떤 자리가 되냐면 지금처럼 이런 자리나 이런 데가 딱 오면은 그죠? 아직까지는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패턴 자리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은 삽모양 패턴 거래량도 삽모양 패턴 캔들 바디 사이즈도 삽모양 패턴 그 이 부분의 고가를 돌파했을 때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이런 그림을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인 추세가 상승이면은 매수만 그리고 하락이면은 매도만 진입할 수가 있고 중간에 진입한 반대 방향으로 또 산이 나오거나 추세가 바뀔 때는 약 입절 혹은 약 번절이라도 하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종목 예시를 설명을 드렸고요. 최종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추세를 파악하는데 추세는 일목균형표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구름대 위에는 상승 추세만, 아래에는 하락 추세만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상승 눌림목을 찾을 때는 거래량 패턴과 캔들 바디 사이즈가 같은 구간을 찾고 고가 돌파 시에 매수를 진입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입한 뒤에 기본 익절을 잡고 익절이 되면 좋지만 기본 익절 전에 익절이 안 된다면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 것을 확인 뒤에 엑시트를 하면 됩니다. 분봉은 기본 5분봉으로 활용하되 때에 따라서 1분이나 그보다 긴 15분이나 30분, 1시간 봉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백 명의 월천 트레이더를 배출시킨 5일 이론 이북을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무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오프라인 기초 특강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원하신 분들은 댓글에 채널톡 고객센터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